시장의 재탄생을 신청하겠습니다. CNT. 찾았다! 우리 이웃! 사장님 바쁘세요? 밥 먹을 시간도 없어요. 아우, 밥심으로 사는 우린데. 일할 때 제일 기쁜 순간은요? 퇴근할 때? 저도. 어쩌다 트로트 하게 됐어요? 한국의 흥에 많이 있죠. 한 소절 부탁드려요. 이웃이 최고. 멋진 이웃들이 많죠? 다 함께 내일을 만들어가는 우리는 모두 우리! 역사는 드라마 CNT. 이 프로그램은 15세 미만의 청소년이 시청하기에 부적절한 프로그램입니다. 고려 전기부터 조선 말기까지 전라도 교통의 묘지였던 곳, 전라도 수부인 전북의 북쪽 관문의 역할을 했던 지역 삼례. 중앙과 전라도를 연결하는 삼례역은 1914년 보통역으로 다시 태어나 일제강점기 시대 수탈의 아픔을 안게 되었는데요. 길이 통하면 사람이 모이고 모인 사람들은 이야기를 만들게 됩니다. 삼례역을 중심으로 오가던 이야기는 몇몇 중요한 역사가 되기도 했죠. 삼례는 전주하고 익산 중간에 있습니다. 그 교통의 아주 요지고요. 그다음에 주변으로다가는 곡창지대가 이렇게 펼쳐져 있고 만경강도 흐르고 있고 아름다운 곳이죠. 네. 호남은 삼례로 통한다 했을 정도의 상업과 문화의 중심지였는데요. 또한 조선시대에 한양에서 해남을 잇는 삼남대로하고 통영을 잇는 통영대로 갈림길에 위치해서 호남 최대의 역참이 있을 정도의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나 삼례가 품은 넉넉함은 수탈의 표적이 되어서 쉬어가삼이라는 여행자 쉼터이자 관광 안내센터로 활용 중인 구 삼례역을 통해 군산으로 양곡을 이출해가는 기지가 되었습니다. 삼례 역참에서 삼례역으로 교통의 중심지이자 지역 주민들의 삶의 근거지가 됐는데요. 중앙과 전라도를 연결하는 수역의 위상만큼이나 삼례역은 규모가 크고 기능 또한 다른 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하지만 근대에 들어서 새로운 통신시설과 교통기관이 도입되면서 삼례역의 위상은 역사의 그늘로 사라졌습니다. 일단 의무하죠. 그 다음에 지역 주민들이 자기는 여기를 떠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례 지역이 완주에서도 굉장히 이제 낙후됐고 텅 빈 정도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는 그 중에서도 더 이제 안 좋았었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삼례 고향이 걔는 다 모였었으니까. 네. 단순한 창고처럼 보이는 이곳은 일제강점기 시대 수탈의 기억을 간직한 역사의 현장입니다. 이 일대 풍요의 상징이었던 만경평야의 곡식을 일제의 손에 빼앗기게 된 증거인데요. 아픔을 저장했던 양곡 창고는 시간이 흘러 오늘날 새로운 가치를 하나씩 담기 시작합니다. 저희 삼례문화예술촌은 1920년대부터 해방 전까지 일제 수탈 창고로 활용됐었어요. 근데 해방 이후에 삼례 농협 창고로 활용되다가
이후에 급격한 산업화에 따라서 쌀 생산량과 소비량이 줄게 되면서 유휴 공간으로 남겨졌거든요. 그래서 이곳을 2010년 완주군이 매입해서 주민과 관광객이 머무르면서 문화와 예술을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예술 공간으로 쌀 대신 문화와 예술을 채워서 2013년 복합문화공간인 삼내문화예술촌으로 재탄생시켰습니다. 해방 이후로는 2010년까지 지역 농민들이 일궈낸 결실을 저장하는 창고로 이용됐는데요. 삼리문화예술촌 곳곳을 살펴보면 그 시간 그대로를 간직하고 있는 건물의 흔적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잘 보존된 건축 양식으로 등록 문화재로도 지정되어 있기도 하죠. 지금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일제강점기 양곡 창고의 형태로서는 가장 여러 동이 또 완전히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그런 곳 중에 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 양곡을 보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습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중앙에 수많은 통풍구들, 그 다음에 저 벽면에 덧댄 나무들, 이런 것들이 이제 직접 쌀가마니가 벽면에 닿는 것을 막아서 습기가 차는 것을 막고, 또 지상이나 천장의 수많은 통풍구들이 그 양곡 창고, 100년 전 양곡 창고의 그 형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곡식을 저장하던 창고가 지금은 문화예술을 담고 있는 공간이 되기까지 시간의 흐름에 떠밀려 방치되었던 곳을 완주군이 매입해 2013년 지금의 모습으로 재탄생시켰는데요. 주 전시관인 1전시관은 고흐, 모네, 클림트 등의 서양 명화 레프리카전과 한국화전이 개최되고 있고요. 대표적인 포토존 공간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현재는 클림트 레플리카전이 9월 29일까지 전시 중에 있고요. 상전시관과 사전시관은 지역 예술인 육성을 위해서 30여 명의 지역 작가들과 연계해서 현대미술 또 공예 전시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또 실내 공연장에서는 명절 연휴 기간 중에는 마술쇼, 버블쇼 등의 특별 공연과 평소 주말 2시에는 역사 난타극 그리고 미니 오케스트라 등 공연을 상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앞에 카페와 빵집 등이 있는데요. 그런 판매시설 3곳과 숙박시설 1곳을 관리하고 청춘 공작소 등의 체험시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시뿐만 아니라 매주 상설 공연도 펼쳐지고 있는데요. 실내 공연장은 지역 예술인들이 활동하는 소중한 무대가 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삼리에서 실제로 있었던 3.1 독립 만세운동을 난타 퍼포먼스로 재현해 지역민들에게 감동을 선사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오늘 하고 있는 공연은 물 오름달이라는 이제 역사극에 대한 공연을 하는 건데요. 이제 물 오름달은 순 우리말로 3월에 피는 달을 의미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3월이라고 하면 이 삼내문화예술촌 같은 경우는 역사적으로 일본의 그 수탈 지역이라는 좀 아픔이 있는 곳이어서 그래서 그 3.1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표현한 역사 마당극입니다. 그 삼내역에서부터 그리고 삼내시장에서부터 여기에서도 3.1 만세 운동이 일어났었다는 그런 사실을 조금 더 저희가 공연을 통해서 관객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고자 이 공연을 준비를 해서 공연을 지금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술인들은 무대 위에서 다양한 퍼포먼스를 펼칠 뿐만 아니라 삼리문화예술촌의 방문객들과 가장 가까이서 소통하기도 하는데요. 자신의 예술 세계와 꿈을 펼치고자 하는 지역의 예술인들에게 삼리문화예술촌은 소중한 무대이자 보금자리가 되기도 합니다.
일단은 삼내문화예술촌에 이런 극장이 만들어져서 이제 지역에 있는 예술가뿐만이 아니라 이제 전라북도 관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많은 예술가들한테 이제 도움이 되고 있다고는 많이들 생각은 하고 있으세요. 근데 요즘 워낙 예술 시장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 불경기라고 표현을 해도 될 정도로 많이 좀 수축이 되어 있거든요. 실제로 예산 같은 부분도 많이 감소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예술 활동 단체들이나 예술가들이 힘들어하고는 있는데, 그나마 이제 뭐 이곳 삼내예술촌 이런 극장 같은 경우는 이제 대관하는 절차라든지 그런 게 뭐 복잡하지 않고 간단하고, 그리고 언제든지 이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가들이라면 이제 충분히 노크만 한다면 여기서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마련이 돼서 어떻게 보면 저희 예술가들한테는 이제 한 줄기 빛 같은 그런 존재이기도 합니다. 오래된 역사를 바탕으로 현재가 공존하고 있는 삼내문화예술촌. 힘들고 아픈 시간을 품고 있었기에 지금의 모습이 더 가치롭게 느껴지는데요. 예술촌이 되기까지의 이 공간의 역사성을 오롯이 지킨 채 방문객과 지역 주민 그리고 지역 예술인들이 문화의 주체로 참여하는 복합 문화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삼내문화예술촌은 지금처럼 지역 예술인들과 함께 관광객들과 함께 머무르면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꾸며갈 계획이고요. 아름다운 또 이 경관들을 활용해서 실내 야간 경관을 강화하고 미디어 아트를 활용한 실감형 콘텐츠를 구축해서 야경이 돋보이는 이색 관광지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삼내문화예술촌이 많은 관광객의 쉼터이자 전시와 공연 등 특별한 경험과 추억을 선사하는 따뜻한 문화 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삼내역 주변에 있던 양곡창고는 또 하나의 지식을 담는 공간으로 재탄생됐다고 하는데요. 책마을이라 이름 붙여진 이곳에는 한국 최초의 책 전문 박물관도 있고요. 역사를 담은 아카이브 공간, 그리고 북카페, 갤러리 등이 있습니다. 지금 이 건물은 북하우스라고 해가지고서 헌책방, 고서점이 들어와 있고요. 한쪽 옆에는 1층에 카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 카페는 뭐 수입을 어느 정도 맞춰야 되겠지만 그것을 생각하고 한 구조는 아니잖아요. 테이블만 보더라도 엄청 크잖아요. 진짜 아주 고급 식당에 테이블보다 4인용 훨씬 더 크죠. 그리고 의자도 좀 편안하게 이렇게 해줬고, 그러니까 절대 눈치를 안 받고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려고 했고요. 이제 밖에 건물, 박물관이 2동이 있죠. 물론 규모는 크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맨 이제 창고였었고, 거기는 말 그대로 오래된 자료를 중심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뭐 그림도 전시할 수 있고요. 서점과 전시실, 창고로 이루어진 책 박물관. 도서 자료는 물론 다양한 유물을 만날 수 있는데요. 책마을 문화센터의 거점 공간인 삼례 헌책방에는 약 10만 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곡식을 보관하던 창고가 책을 품게 되기까지 어떤 것을 중점으로 뒀을까요? 지금 이게 예전에 창고입니다. 쌀, 비료 뭐 이런 것을 보관하던 그런 창고고, 규모는 보통 100평 정도 규모예요. 그리고 이 건물의 이제 특징은 중간에 기둥이 없다는 거. 그러니까 고가 높기 때문에 이런 문화예술 공간으로 만들기에는 아주 적합한 공간이죠. 일단 기본 원칙은 그대로 다 살리는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외관도 이제 철판으로다가 이렇게 쳐놨는데, 제가 벽에 붙인 철판 하나도 그 전에 그대로 박아달라고
물론 그건 불가능하죠. 그렇지만 그 정도로 이제 애정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공간을 이루는 뼈대는 모두 나무로 이루어졌는데요. 양곡창고가 가지고 있던 목조 건물의 특징을 그대로 살렸습니다. 그곳에 빽빽하게 채워진 오래된 책들은 저마다의 짙은 지식의 향기를 뿜어내는데요. 오래된 공간이 만들어낸 역사의 이야기와 책이 품은 넓은 세계가 만나 무한한 꿈과 미래를 펼치고 있습니다. 일단 뭐든지 그 자리에서 오랜 세월을 견뎌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아름다움이죠. 이 자리가 바뀌어졌을 적에는 이 리듬이 깨질 수도 있는 거죠. 오래된 것은 그만큼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후세들한테 전달이 잘 된다면은 굉장한 그 애양심을 갖게 할 수도 있죠. 그런 면에서는 이런 공간은 역사적인 공간이면서 어떤 역사의 아픔을 간직한 그런 공간을 이런 문화시설을 한다는 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딱딱한 새 책의 멋보다는 손때가 묻고 먼지가 쌓인 말 그대로 시간의 흔적이 덕지덕지 훈장처럼 남아있는 헌책의 매력. 헌책을 펼치게 되면 시간 속으로 책 여행을 떠나는 기분도 드는데요. 손에서 손으로 긴 여정을 이어가다 이곳에 자리하게 된 헌책들은 또 새로운 길을 떠나기 전 잠시 숨을 돌리기도 합니다. 이 책들은 헌책입니다. 근데 사실 요즘은 새 책도 안 팔린다 그러잖아요. 보지도 않고. 새 책도 그런데 헌책은 오죽하겠어요? 근데 생각을 달리 한 거죠. 대형 서점에 없는 책만 갖다 놓는다면은 그 서점들하고 경쟁력이 생기겠죠. 그래서 일단은 거기다 포인트를 뒀고요. 원래 저는 이제 평생을 고서점을 하면서 책박물관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한쪽 편에 고서점을 할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고서점은 신간서점하고는 또 다르지요. 아주 귀중한 역사적인 보존 가치가 있는 그런 유물들을 관계하는 그런 책, 그런 서점이면 이제 색깔이 컨텐츠가 분명히 있겠죠. 기억은 지나간 시간과 함께 추억으로 남고 사람들은 왜 추억을 찾아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걸까요? 과거에 흩어져 있는 기억의 조각을 찾아 오늘의 고단함을 잊고 다시 내일로 나아갈 힘을 얻는 걸까요? 너무 좋았어요. 그냥 그대로 보존하면서 이런 공간을 만들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런 주민들을 위해서 쓴다는 게 너무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네. 너무나 저희 정서하고 맞았어요. 책들도 저희가 젊었을 때 읽었던 책들이 많이 재현되어 있었고 또 이런 음악들도 우리가 80년대를 주로 산 사람으로서 너무 좋았습니다. 삼례 책마을에는 2021년 새롭게 문을 연 공간도 있는데요. 삼례 책마을의 중심인 북하우스가 책의 가치를 중심으로 소통한다면 이곳은 그림책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공간을 들어서자마자 한 권의 그림책의 주인공이 된 것 같은 느낌인데요. 여기는 그림책 미술관이고요. 그림책은 동화책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화책 같은 경우에는 이야기 중심으로 좀 교훈적인 얘기나 뭐 판타지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줄을
이루고 있는데, 그림책 같은 경우에는 시각적인 이미지,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텍스트를 조합으로 이루어진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작품들은 다 사실은 미발표작인 것을 우리가 컬렉션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위주로 사파와 원고를 직접 이렇게 원화전으로 전시를 하고 있어요. 원화를 중심으로 보셔야죠. 원화를 중심으로 보시고, 그리고 이제 이 책을 또 구매하시면 더 좋겠죠. 더 자세히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일단은 여기는 이제 기획 전시이지만 2층에는 빅토리아 3대 거장전을 상설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귀한 작품들이 지금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중심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작가의 친필 원고와 원화를 전시하고 작품 속 등장인물을 조형 작품으로 형상화해 마치 그림책을 읽듯이 공간을 둘러볼 수 있는데요. 글로 이루어진 일반적인 책과는 또 다른 매력. 다양한 그림이 글을 만나 만들어내는 하모니를 느낄 수 있습니다. 야, 이 그림책이 100년 전, 120년 전의 그림책인데 인쇄 상태가 이렇게 좋을 수가 있어? 그림이 이렇게 화려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그런 작품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충격을 받고 그 충격은 자기의 잠재되어 있던 어떤 에너지의 분출 형태로 나타난다고 저는 봅니다. 그게 지금 당장 나타나지 않더라도 또 특히 아이들이 뭐가 뭔지 모르더라도 알게 모르게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큰 자기 발견 이런 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찍이 이 공간의 가치를 알아보고 이 공간을 새롭게 채워갈 이야기를 준비해왔던 사람들. 끊임없이 사람들이 오고 가야 이 공간의 미래도 지속되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다양한 행사를 통해 또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 왔습니다. 신간서점은 서울 코엑스에서 해마다 국제도서전이라는 걸 하고 있죠. 다 요즘 책 가지고 하죠. 그러니까 꼭 그 자리에 안 가도 얼마든지 있죠. 대형 서점에 가도. 근데 고서는 안 그렇거든요. 그럼 우리 고서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세계적인 딜러가 참여하는 고서 판매전. 그러니까 세계적인 고서점은 역사가 100년, 200년, 300년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취급하는 책의 수준은 가히 세계적인 보물급이죠. 그런 것을 여기서 전시를 하고 판매, 물론 시장성은 없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정책적으로 잘 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풍요로움을 빼앗겼던 아픈 역사가 있던 공간. 하지만 다시 그 공간은 문화와 지식을 담아 지역민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그 결과 삼례문화예술촌과 삼례책마을은 지역 문화 활성화를 위한 중추적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역사성이 있으면 좋고요. 세월의 흐름이 느껴지는 공간이면 좋지요. 그 공간이 아니라 거기에 들어갈 컨텐츠, 사용할 목적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거 아니에요. 인테리어 할 적에 계산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왜 그러냐면 건축가라든가 인테리어 업자들은 이걸 사용할 사람의 그런 얘기를 충분히 수용해서 녹여주려고 하겠지만은 결국 사용자 입장에서 생각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것을 사용자가 정확히 그 컨셉을 가지고서 이걸 전달했을 적에 그 공간의 힘이 극대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수탈의 증거였던 공간이 이제는 지역 문화예술의 중심이 되기까지
떠올리기만 해도 아픈 역사의 현장이었지만 이 공간의 정체성을 그대로 살린 채 오늘날의 새로운 역할과 이야기를 차곡차곡 담아간 과정들 속에서 우리는 역사와 현대가 공존할 때 만들어내는 새로운 미래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